한국 압구정, 일본인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한국 남성은 익숙하다는 듯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고요.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요. 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일본 사람인 미아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치통을 앓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장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인은 워낙 치열이 고르게 자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딱히 이걸 치료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대 시절에는 분명 아무 문제 없이 자라왔던 치아이기에 저는 20대가 된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치아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말하는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치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강호흡은 치명적인데 저는 이미 구강구조가 잘못되어서 계속해서 구강호흡을 진행했고, 이건 입이 튀어나오는데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이로 인해서 비염이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잠을 자다가 깨기까지 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잔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의 치아 통증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충치나 치아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성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욱신거리는 통증이 되어 저를 움찔하게 하고 뺨을 자주 잡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식사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뜨거운 수프처럼 좋아하는 간식도 치아를 너무 아프게 해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잘하던 양치질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칫솔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픈 잇몸을 만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자 통증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자세를 찾으려고 뒤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치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은 저를 다른 방식으로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조용해지고 장난기가 없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항상 파티의 중심이었던 저는 이제 소음과 웃음소리를 피해 구석에 앉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저의 밝고 쾌활한 성격은 계속되는 불편함 때문에 가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열성적인 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턱의 욱신거림을 완화하기 위해 종종 책상에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일에 대한 에너지나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치통은 또한 저를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웃을 때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꼈고 그래서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잘 살고 있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치과를 찾아다니고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의료 서비스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치과를 방문했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치료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통증은 항상 재발했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워낙 부정교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이라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기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우리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의 치아 문제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치아 감염이 뇌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정말 겁이 났어요. 합병증과 만족스럽지 못한 치료에 직면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은 헛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이 답답한 시기에 가족은 저의 치아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사는 치아가 뇌신경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아에서 발생한 박테리아 감염이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동경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학력이 인상적인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고 저는 이제 이 고통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증상이 재발하면서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치료했던 턱이 다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시작했고 저는 무력감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적극적인 의사 선생님이 치아 교정에 대해 한국을 추천해 주셨어요. 양악을 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일본은 치과가 상당히 많지만 워낙 기계 가격이 비싸서 최신식 기기를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한국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워낙 교정 치료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워낙 가까워서 치료를 받으러 가기 용이할 거라고 소견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치료를 못하는데 한국을 도대체 뭘 믿고 가라고 하는 건지 선생님한테 따졌습니다. 이건 환자를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기술 및 의료 분야의 리더가 아니었나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은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취해야 했어요. 우리는 밤을 새워 조사하고 기사를 읽고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치과 분야에서 독자적인 혁신가였습니다. 최첨단 시설, 고도로 숙련된 치과 의사, 첨단 치료 기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잘 모르는 땅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활기찬 문화와 선진 의료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지 놀랐습니다. 낯선 곳에서 조금 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이빨을 나도 모르게 보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른 치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설령 약간의 덧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본만큼 심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요즘에 한국은 대다수가 교정치료를 진행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른 치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입이 튀어나온 사람도 적어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입이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최고 수준의 진료로 유명한 강남의 한 치과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추천받은 의사 선생님 중 한 분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치과 진료실은 일본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본 것과 비슷한 기계들은 훨씬 더 깨끗하고 새 것 같았어요. 심지어 못 보던 기계가 얼마나 많은지 치과라기보다는 첨단 기술 센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만 찍었던 사진을 여기서는 앞면도 찍고 옆면도 찍고 심지어 DSLR 카메라를 가져와서까지 찍었어요. 아마 일본은 대학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은 기계를 구비한 곳은 찾기가 힘들 거예요. 너무 놀랍다고 말했더니 직원분은 여기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이 정도는 한다면서 웃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치과 의사와 진료를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한국인 의사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해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인지 알 수 있었죠.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저를 주에 깊게 진찰한 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본에서 받은 치료가 구식 방법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재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은 이 재료는 한 발 물러간 재료라고 하면서요. 한국에서는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치료를 병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냐면서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그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정 치료를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수술 성공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더 심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의 자신감과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의 치료는 바로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계를 쓰던지 새로 사진을 찍고 나사를 받고 모양을 잡았어요. 저는 이 과정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종 TV와 태블릿 PC가 진료실에 놓여 있었어요. 혹여나 제가 못 알아들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즉각적으로 번역기를 이용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놀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방문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들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수면도 개선되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웃고 노는 등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저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통증이 없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치료 속도와 효과에 놀랐습니다. 기적과도 같았죠. 일본 치료 기술에 대해 많이 실망했어요. 일본에서 고생한 시간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왜 일본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통한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의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증상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저를 전인격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저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기에 한국을 더 많이 탐험했습니다. 올 때마다 교정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도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달라진 저의 외모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치료만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본에도 저희처럼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외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정교합을 위한 교정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서 저의 덧니는 고르게 들어갔어요. 일본에 갔을 때 처음에 친구들은 일본인이라면 덧니가 어때서? 그게 더 예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을 보니까 덧니가 별로 없고 고른 치아들을 가진 것을 보면서 나중에 저의 치료가 거의 끝나갈 쯤에는 어디에서 교정을 했냐며 저의 가지런한 치아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의 치과를 추천했습니다. 간 김에 한국에 가서 관광도 하고 한국의 즐거움을 느껴보라고 하면서요. 이 일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이전에는 아픔과 통증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가 외적으로도 변화하면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저희는 딸의 아픔을 해결해준 한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
일본의 한국의 뷰티와 치과를 결합한 곳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수준 높은 진료와 첨단 기술을 현지에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식 치과를 왜 가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과 첨단 기술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희 클리닉은 전국 각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20대 여성들은 교정 치료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클리닉은 지금 시노오쿠보의 가장 혁신적인 치료를 하는 치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클리닉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이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의 치과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도 과거를 받아들이고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이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본에서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의 발달한 문화를 잘 알아보고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